오늘 순천 황전면의 낮 기온이 33.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직 6월달 초인데 너무 더워서 좀 걱정돼요. 광양과 순천 등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영재교육 예산으로 도내에서만 한 해 수십억 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데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철학이 없는 교육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광양시가 석 달째 나홀로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효과라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해상 케이블카가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 등 전국 6곳, 5년 후에는 20군데에 이를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는 도내에서만 해마다 수십억 원씩 투입되는 이른바 영재교육에 대한 문제점 먼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재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20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교육계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전남각 시군교육지원청에 초중등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지원 현황과 영재교육원 운영 예산을 정보공개 청구해봤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저소득층 학생 지원 예산 9,400여 명에게 23억 6천만 원,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재작년보다는 오른 건데 필요한 학용품을 사고 또 입학금과 수업료를 내기에도 빠듯한 비용입니다. 영재교육원 예산으로는 전남 17개 시군 교육지원청 모두 대부분 연간 운영비로 1억 원 이상씩 쓰고 있었습니다. 연간 운영 예산이 가장 많은 네 곳은 순천, 여수, 광양, 목포였는데 학생 한 명당 169만 원에서 많게는 395만 원을 썼습니다. 25만 원과 395만 원, 어림잡아 16배 차이가 나죠. 영재교육원 운영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외부 강사 수당이었습니다. 순천은 1억 3,900만 원, 여수도 1억 3,200만 원, 다른 영재교육원도 수천만 원씩 썼습니다.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영재교육하면 특별한 우리 아이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라는 그런 욕심이나 욕구들이 좀 환상이라 그러죠. 직접 주입 방식에 그게 아이들을 성장시키는데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건 국내외 현장 체험학습입니다. 지난해 중학교 2학년 학생 30명과 함께 중국 상해를 다녀온 광양 영재교육원 현장 체험학습에만 1억 6천만 원을 썼습니다. 학생 27명과 함께 싱가포르를 다녀온 여수 영재교육원은 여수시청으로부터 4천만 원의 예산도 별도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시군 영재교육원 운영 예산에도 각종 현장 체험 학습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교사들은 이 현장 체험 학습 활동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체험하고 그러니까 그 영재 교육에 대한 철학 고민 이런 게 없어요. 네. 예산이 상당히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고 예산 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전남 지역 영재교육원들의 연간 운영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25억 원에서 올해 39억 원으로 165% 증가했습니다. 시군 지자체가 각종 프로그램 활동 명목이나 장학금으로 주는 돈을 더하면 우리 지역의 영재를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일선 교사의 이런 말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교육받고 온 애들이 고등학교 이쪽으로 오면 영재교육을 받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죠. 그냥 성적 좋은 아이들 그런 느낌이에요.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영재교육 기획 뉴스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다른 시군들은 인구가 하나같이 감소하는 데 반해서 광양시의 인구만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집행한 재난지원금 효과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시 당국은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올해 광양시의 인구 증감 추이입니다. 3월까지 매달 1,000명 이상 줄었지만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발표한 4월 이후 증가세가 이어진 점이 주목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적극적인 예산 활용에 호응을 얻었다는 분석입니다. 인구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본이 되는 요소인 만큼 수요자 중심의 맞춤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시민 행복 지수를 함께 높이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분양 등 정주 여건 개선 역시 인구 증가의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광양시는 늘어나는 인구수에 맞춰 고무적이기보다 의외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인구 5천여 명이 줄었고 산단 개보수가 마무리되면 노동자들의 유출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인구 증가로 비춰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자체 주도로 제시했던 정책 방향을 민관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또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사회단체에서 지금 아마 전개하는 것이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지 않나. 이번 인구 증가를 두고 행정적 판단이 정책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는 다음 달 예정된 시민 토론회를 통해 인구 정책을 세우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국에서 해상 케이블카 설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생존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랑 대첩지로 유명한 울돌목. 지난달 첫 삽을 뜬 해상 케이블카 공사가 한창입니다. 해협을 지나는 길이 920m, 사업비 360억 원을 들여 내년 11월 운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관광객은 한 100만 명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향 효과하고 증강 현실 그런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명량 대첩 그것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해상 케이블카는 지난 2008년 통영을 시작으로 여수, 부산, 삼척, 사천, 목포 등 6곳입니다. 지역 랜드마크에다 돈이 되는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진도, 경남 거제, 경북 영덕과 울진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등 국내 해상 케이블카는 5년 안에 20곳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러나 국내 전체 500만 명대에 멈춰선 이용객 수를 감안하면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향후에 1년에 50만도 못 태우는 케이블카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억대 초기 비용이 들어가 보통 흑자 경영을 위한 이용객 기준선이 연간 100만 명 정도인 해상 케이블카.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체 이용객 감소 등 관광 패턴마저 급변하면서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여수울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혜재 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당론 채택을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여순사건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왜곡된 현대사임에도 20년 가까이 제정이 무산됐다며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국회 개원과 원 구성에 대해서는 국회의 기본은 법치라며 법에 정해진 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의 날을 맞아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이 소등 챌린지 캠페인을 벌입니다.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은 도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내일 저녁 8시부터 10분 동안 전등 대신 촛불을 켜고 참여 소감을 온라인 누리집에 게재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원은 또 내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환경의 날을 기념해 생물 다양성과 자연이라는 주제로 백일장과 포스터 작품 공모전도 시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전남 행복 지역화폐 발행액이 5,200억 원을 넘으면서 지난해 총 발행액을 3.7배 웃돌고 있습니다. 22개 시군에서 발행 중인 지역화폐는 농어민 공익수당과 코로나19 취약계층 생활비,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 발행이 확대됐으며 올 연말까지 8천억 원이 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5월 전남의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는 96.7%로
4월보다 23.2%가 상승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정말 더웠죠? 날씨 정보 보니까 순천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었더라고요. 네, 완전한 한여름 날씨였는데요. 순천과 광양 지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폭염특보까지 네. 내렸다면서요. 올여름 굉장히 무더울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를 보니까 정말로 더위 기세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오후,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더니 광주의 최고 기온은 31.4도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갑자기 너무 확 더워진 것 같아서 좀 힘들어요. 아직 6월달 초인데 너무 더워서 좀 걱정돼요. 7월달쯤에.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곡성과 구례, 광양, 순천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 광주의 최고 기온은 32도로 오늘보다 더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 따뜻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6월로 접어들자마자 여름의 기세가 대단한데요. 기상청은 올 여름에는 기록적인 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고온 다소한 성질에 의해서 무더위가 이어지지만은 금년에는 티베트 고온에서 만들어진 고온 건조한 공기도 함께 영향을 주면서 더 강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0.5도에서 1.5도 높겠고 폭염 예상 일수는 광주는 20일에서 25일, 전남은 12일에서 17일로 매우 더운 날이 평년에 비해 훨씬 많겠습니다. 열대야 예상 일수도 광주 전남 평년 기록 8.5일보다 2배 이상 많은 17일에서 22일로 늦은 밤까지 더위가 이어지는 날도 더 많겠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데다 올여름 극심한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거흥군 두원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한 채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9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누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장성군 장성읍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00km 지점에서 1톤 화물차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해 화물차 운전자 45살 A씨 등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이달부터 3차에 걸쳐 학교 공간 혁신 공개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1차 공개 기간인 이달에는 순천 별량초등학교와 해남 화산초등학교 등 13개교가 공개하고 오는 9월 2차로 13개교, 11월에는 3차로 9개교가, 12월에 2개교가 순차적으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의 성과를 공개합니다. 전남교육청의 다 되는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획일적인 학교 공간을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창의적인 미래 교육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